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 피벗 테이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클릭, 외부 데이터 사용 선택해 주시고요. 연결 선택 단추를 클릭, 더 찾아보기를 클릭해 주시고 C 드라이브에 우리 위치를 보시면 커말 1급의 스프레드시트에 기출문제 폴더에 보시면요. 대출 현황 PRN이 있어요. 선택해 주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구분기로 분리됨을 선택해 주시고 반드시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를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 주시고 지시사항에도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공백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백을 선택해 주시고요. 탭은 해제할게요. 다음 자 가져오지 않을 열을 선택해서 열 가져오지 않음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회원 코드서부터 주민등록번호 Shift 누르고 선택하면 여기가 선택되거든요. 한 번에 열 가져오짐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 직업, 그 다음에 지역, 구매금액, 대출금액인데 구매 건수도 필요 없으니까 열 가져오지 않음 이렇게 해서 직업과 지역과 구매금액과 대출금액만 가져오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맞춤을 눌러주시고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를 선택한 다음에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는 직업을 행에다가 이동해 주시고요. 자, 지역은 열에, 값에는 구매 금액과 대출 금액을 각각 드래그 해줍니다. 자, 시그마 값은 행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 보고서 레이아웃은 디자인에 있죠.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호 형식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그림을 보시면 대출 금액은 평균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C의 6세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평균으로 바꾼 다음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요 두 값을 이제 소수자리 순 0이고요. 천 단위 구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 금액을 더블 클릭해서 표시 형식의 숫자에 천 단위 구분기 사용 체크해 주시고 확인. 대출 금액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한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숫자에 천 단위 구분기 사용 체크 확인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요. 자,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서 유형 필터에서 열의 총합계니까 행의 총합계를 지우시고요. 레이아웃 및 서식에서 빈 셀에다가 별 하나 입력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 가면요. 여기에서 피벗 스타일 보통의 6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얘를 선택해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직업에서 내림차순 해주면 회사원이 맨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피벗 테이블은 지시사항이 참 많죠. 그래서 하나라도 빠지면 이게 전체 감점이 다 되기 때문에 요 지금 예시 그림 있잖아요. 그림 보고 뭐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한 번 더 꼼꼼히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석 작업 2번으로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부분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주민등록번호 D3부터 17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 클릭.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은 사용자 지정이고요. 함수는 문제에서 보시면 find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find라고 쓸게요. 는 find 바로 열고 쌍따옴표 빼기 쌍따옴표. 7번째 이 글자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쉼표하고 뒤에 3셀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위치가 나오는데 이거의 위치는 7번째에 일치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주면 7번째마다 마이너스가 대시가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이 되게 되겠죠. 설명 메시지로 가서 제목에다가는 문제를 보시고 주민등록번호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설명 메시지에다가는 주민등록번호 형식에 맞게 입력하세요라고 입력합니다. 오류 메시지에서 중지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제목에다가는 오류라고 써주시고 메시지에다가는 다시 입력해 주세요 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나타나고요. 만약에 대시를 지운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와 같이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분합을 작성하기 위해서 A2부터 H17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정렬을 클릭합니다. 데이터에. 정렬은 문제를 보니까 지역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래요. 자, 확인을 클릭하면 지역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고요. 자, 데이터에서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그룹 항목은 지역이 되겠고요. 사용할 함수는 지역별 구매 건수와 구매 금액의 평균이니까 평균, 구매 건수와 구매 금액 체크해 주시고 이 두 개만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다시 한번 부분합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최대값, 평균을 최대값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이 두 개는 그냥 냅두시고 새로운 값으로만 됐지만 체크를 해제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이건 넓혀도 되고 안 넓혀도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이 부분합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타 작업 시트로 이동해서 차트 작업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차트의 영역을 선택해서 자, 디자인해 보시면 레이아웃은 1, 빠른 레이아웃 눌러서 1번을 선택해 주시고요. 차트 스타일은 3, 자세히를 클릭해서 세 번째 있는 차트 스타일 3으로 선택합니다. 대출 기간의 계열을 변경하기 위해서 계열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의 차트 종류 변경 클릭. 대출 기간 묶은 세로막대형을 표식 있는 꺾은선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보조축에 체크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나타난 걸 볼 수 있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서 차트 제목 되어 있네요. 여기다가 그림을 보시고 직업별 대출 현황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축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서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 체크해 주신 다음에 이 축 제목을 대출 금액이라고 써주시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축 제목 서식. 자, 여기 보시면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지정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대출 금액이 세로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시 봤더니 C3셀과 연동이죠. 이럴 때는 축 제목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는한 다음에 C3셀을 클릭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운 다음에 클릭하고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는을 한 다음에 C3셀을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죠. 자, 마우스 오른쪽 축 제목 서식에서 크기 및 속성에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세로축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표시 단위를 문제에서는 1000으로 표시하고요. 가로축 교차는 축의 최대값을 지정해주면 이와 같이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는 거죠.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둥근 모서리 테두리에서 맨 밑에 있죠.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 효과 들어가시면 그림자가 있는데요. 안쪽에 가운데로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차트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림을 보시고 뭐가 틀린 게 있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 매크로 작업 보도록 할게요. 자,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호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매크로 이름은 고객 지수라고 입력하고 엔터 또는 확인을 클릭합니다. H4부터 H5셀 고객 지수 요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들어가세요. 사용자 지정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파랑을 할 거예요. 양수일 때는 파랑
왼쪽이 양수 지역이니까 그냥 파랑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형식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세미콜론. 음수일 때는 빨강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역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0.0 또 세미콜론. 여기가 0의 구역인데요. 0일 때는 쌍따옴표 미음 한자키 저 네모 가로로 나오네요. 이렇게 특수문자 네모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양수, 여기가 음수, 여기가 0 지역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조건은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완성이 됐으면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클릭합니다. K4부터 여기죠. LO 지역에다가 삽입의 단추를 선택해서 단추를 입력합니다. 자, 고객 지수를 선택해서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의 이름은 고객 지수라고 입력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다시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해 주시고요. 매크로의 이름은 구매 금액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I4부터 I15의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아까랑 똑같죠? 사용자 지정 지울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요. 1000만원 이상이면 빨강이에요. 대괄호 크거나 같다. 7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원 이상이면 또 대괄호 빨강. 이 두 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위치는. 근데 1000의 배수. 그래서 샵, 콤마, 샵 0이면 1000단위죠. 쉼표를 하나 해주시면 요거는 뭐 0으로 해도 되고 샵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쉼표를 하나 해주시면 1000의 배수가 되고요. 자, 뒤에다가 쌍따옴표 1000원이라고 입력해주고 세미콜론. 자, 두 번째 조건은 문제를 보니까 1000 미만인데요. 이때는요, 0보다 크다면이라고 해주면 자동적으로 1000 미만이 돼요. 크다면 0보다. 뭐 색깔은 따로 지정한 게 없기 때문에 색은 지정 안 하고요. 그냥 바로 샵, 콤마, 샵, 쉼표 하나, 쌍따옴표 1000원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표. 이제 0일 때는 미음 한자키 눌러서 당구장 표시. 0일 때는 당구장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완성이 됐으면 범위 해제하고 기록 중지. 역시 단추인데요. K7부터 K8까지 선택해서 삽입해서 단추.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고요. 요거예요.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고 구매 금액 확인. 단추의 이름은 구매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고객 지수와 구매 금액으로 변경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기타 작업 2번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기타 작업 3번 문제 프로시저 작성 문제인데 이게 세 문제 나오잖아요. 각 5점씩이고 15점. 그쵸?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해 오는데 시간이 한 35분 정도 걸렸어요. 시험 시간은 45분이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한 10분 이상은 남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했을 때 시간 배분 좀 잘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우리 이 문제는 전화가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폼을 출력해주는 문제, 2번이 입력 문제, 3번이 뭐예요? 종료 문제죠. 데이터를 종료해주는 문제. 2번이 좀 어려운데요. 이거 1번, 3번은 맞추셔야 돼요. 우리 1번하고 3번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2번은 나중에 풀고. 1번을 풀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서 디자인 모드 클릭해 주시고요. 대출 신청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문제를 보시면 대출 신청 폼이 나타나도록, 자, 대출 신청 폼이 나타나도록,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쵸? 이렇게 해서 끄신 다음에 디자인 모드 해제해 주시고 눌렀을 때 이렇게 나타나면 돼요. 근데 1번 문제가 두 문제죠. 이거랑 또 하나가 여기 CMB 직업 요거 폼 초기화해 주는 거 요거 봐볼게요.
다시 DHI 모드 클릭해서 대출 신청 클릭.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글자가 좀 작아졌네.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시 그렇죠.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다시 불러드렸는데요. 여기 디자인 모드 체크해 주시고 대출 신청을 더블 클릭. 됐죠? 여기 보시면 대출 신청 폼이 있죠? 이쪽에 더블 클릭하면 폼이 나타나요. 폼의 배경 화면을, 이 배경을 더블 클릭. 이렇게 되죠? 폼 클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저 폼 클릭을 이니셜라이즈로 바꿔줘요. 요 위에 있는 두 개는 뭐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폼을 초기화하는 부분이에요. 자, 문제를 보시면 CMB 직업이라는 단어가 있죠. CMB 직업. 여기서 로우 소스 불러드릴 소스는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좀 줄일까요?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J5부터 J12까지. 대소문자 구분 안 해요. 그냥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지문이 또 하나 있어요. 대출일 있잖아요. 대출일 TXT 대출일은 현재 날짜. 엑셀하고 틀리죠. 현재 날짜는 투데이인데 엑셀에서는 여기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데이트 이거 하나 외워두세요. 현재 날짜를 입력받겠다, 표시되겠다 라는 소리죠. 꺼볼까요?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이거 눌렀을 때 현재 날짜가 나오고요.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이 이니셜라이즈 됐죠. 초기화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게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는 정형화되어 있으니까요. 꼭 맞추시면 되고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일로 들어가서 폼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닫기 먼저 해볼게요. 이건 나중에 하고 3번 닫기. 자, 닫기 들어가셔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보통은 이렇게 나오죠. 닫기의 문제는 보통은 MSG 박스에다가 뭐를 출력하는 게 나와요. 뭐 장기 대출로 인한 이율 할인 대상자입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끄겠다. 끊는 게 뭐예요? 언로드 위.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이번 문제는 선택해서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if 문이 필요해요. if 만약에 대출 기간이 5 이상이면 자, 대출 기간이 여기 보시면 요 대출 기간이 5년 이상이었을 때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죠. 5 이상이면 메시지 박스에다가 이 글자를 출력하겠다. 장기 대출로 인한 이율 할인 대상자입니다. 추적하겠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 박스 대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and if까지 마무리 져주세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얘가 출력될 건지 얘가 출력된지 선택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입력하실 때 띄어쓰기 좀 주의하세요. 또 뭐 띄어쓰기 때문에 틀리면 또 억울하니까 차근차근 보시면서 띄어쓰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꺼볼까요? 자,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요 닫기 버튼 눌러볼게요. 나오죠. 정상적으로 확인 누르면 꺼지죠. 자, 요렇게 해서 폼 대출 신청 보시면 폼 초기화랑 닫기 정도는 맞추셔서 10점 정도 확보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 좀 어렵지만 2번 등록 볼게요. 요 등록을 더블 클릭하면 요 중간에 있네요. 그쵸? 등록 요 위에 닫게요. 자, 요렇게 이제 등록 버튼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좀 그렇죠. 요 첫 번째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위치는 우리 책에서는 입력행 이렇게 썼는데요. 요 글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써도 돼요. 저는 I라고 할게요. I는
변수니까 이 변수는 마음대로 써도 돼요. 뭐 K로 써도 되고 N으로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i는 B3셀 로우 B3셀이면 여기 시작 위치를 잡아줬어요. 이렇게 B3셀 행을 시작하겠다. 시작 위치. 여기다 더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 입력할 거기 때문에 이 표시, 요 숫자를 더해줘야 돼요. 몇 칸인지를 더해주겠다. B3셀부터 근접한 행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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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on, row, count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가 알아서 요 B3셀 위주로 해서 요 부분을 잡아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 1, 2, 3, 4 상가요 더해서 이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1 더하기 4는 5행이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5행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항상 위치, 여기 잡는 위치 공식처럼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says i 변수 여기다가 i라고 쓰면 i라고 쓰고요. 입력행 쓰면 입력행 써주시면 돼요. i는 성명이 몇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있죠? 요렇게 해서 이거 보면서 써주시면 좀 편해요. 성명은 여기다 입력될 거는 텍스트 뭐예요? 성명이다. 여기다 성명 입력할 거잖아요. 자, 요거 복사해서 써도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대출일이죠? txt 성명 대신 뭐라고 쓰면 돼요? 대출일이다. 컨트롤 V. 네 번째는 직업이죠? 네 번째는 직업이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까 직업은 우리가 요거 CMB로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CMB 직업. 텍스트가 아니라 CMB 직업이다. 이렇게 요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대출 금액이죠? 그럼 txt 대출 금액인데 형식을 지정하래요. 엑셀에서는 텍스트 갖다 형식 지정하는데 여기서는 포맷 갖다가 형식을 지정해 주세요. 그 형식은 천단위 곱인기요. 뭐 샵샵 0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대출 기간입니다. 여기 보면 대출 기간으로 나와 있죠. 대출 기간.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연이율이에요. 연이율. txt 연이율. 연이율 입력받은 거를 100으로 나눠서 우리 정수로 만약에 이렇게 3 이렇게 입력받았기 때문에 100분율로 전환해줘서 얘도 역시 포맷 포맷 해주시고요. 컴마 소수점 몇째짜리인지 둘째짜리 100분율로 나타내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월 이자를 계산하는 공식은 나와 있어요. 그쵸? 월 이자를 나타내는 공식은 대출금액 곱하기 연이율. 대출금액 곱하기 연이율이에요. 대출금액은 이거였죠. 그쵸? 대출금액 곱하기 연이율은 얘였죠. 이와 같이 대출금액 연이율 이렇게 구해 주시고요. 문제에 보시면 12 나누기 12를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12 나누기 12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어디 갔어요? 근데 얘도 역시 포맷이 있어요. 위에 문제를 보시면 대출 금액과 월이자에는 1000단위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도 앞에다가 포맷 맨 뒤에다가 컴마 쌍따옴표 컴마 쌍따옴표 샵 컴마 샵샵샵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등록 자금이나 입력 자금은 좀 데이터가 좀 많죠. 입력하는 게. 또 입력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요. 한번 꺼볼까요? 자, 대출 신청 디자모트 해제해서 한번 눌러볼게요. 성명 홍길동 되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대출일은 오늘 날짜, 직업은 뭐 변호사, 대출 금액 1000만원,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원, 기간은 5년, 연이율은 4% 해서 등록 눌렀을 때 어때요? 1000만원 5년에 4%의 월이자까지 계산이 됐네요. 그쵸?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보시고요. 닫기 눌렀을 때 아까 5년 이상은 장기 대출로 인한 일 확인 대상자입니다. 확인 누르면 꺼지겠죠. 이 부분은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 저장해서 시험 보실 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프로시저 문제 어렵게 보이지만 1번과 3번은 충분히 푸실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보건 문제 1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